지금 여기 한 남자가 지독한 치정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가 여기 온 이유는 사단장 사모님 방에 등불을 고치러 온 건데 옆에 사모님은 그와 다른 이유로 그를 지켜보는 것 같죠? 도대체 어쩌다 이 인민군 병사는 사단장 사모님 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시간은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무언가?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으며 모범 병사로서 사택의 취사병으로 선택받은 무광. 사단장 동지는 총알이 다 떨어진 전쟁터에서 그는 출세에 목이 마른 청년이었기에 이 시기에 그는 사단장 동지 사택 취사병으로 정식 발령하니 누구보다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원 동지! 사단장 동지는 줄자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다. 그런데 자신이 모시게 된 사단장은 진짜 취향이 확실했습니다. 이 나무 팻말에 담긴 의미를 아나?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혁명의 대의와 사회 공익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팻말의 의미를 웅변하는 무광을 흡족하게 바라봤지만 훌륭하군. 새로운 취사병이 기층 간부들보다 깨달음의 수준이 훨씬 높군 그래. 이 팻말을 동무의 목숨보다 소중히 해라. 꼼꼼히 그의 사상과 태도를 검수하는 걸 야 신무가 야 피면서 좀 쉬어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야 니네 나보다 먼저 진급해서 저러지 마라. 씨발 싸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잊지 않았죠. 미친냐 이 새끼야? 죽을래? 그리고 그런 사단장의 맺고 끊음이 확실한 행동을 보며 자신이 한 번만 잘못해도 잣될 수 있음을 느낀 무광. 하지만 여기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사단장 나으리께서는 곧 어울리지 않게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좀 다녀야 될 것 같소. 아내 혼자 사택에 남겨놓고 한 달간 긴 여정을 떠나는 비밀 장소래. 실수를 말이죠. 내가 이번 군수내부 회담에 부책임자가 됐지 뭐요. 근데 이게 왜 실수냐? 그건 바로 중간에 잘라먹는 쥐새끼들. 사택에는 이놈도 있으니까. 그리하여 사단장 사모님께서는 현재 자신의 홈그라운드에 들어온 무광에게 팻말로 어그로 끌어서 그들만의 규칙을 만드는 사모님. 앞으로 이 팻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 내가 볼 일 있어서 찾는다는 뜻이니 위층으로 올라오도록 해. 그리고 그날 밤 곧바로 취사병 소환수를 펼치는 사모님이었죠. 하지만 분명 사단장님은 위층 일은 신경 쓸 거 없다. 내 명령이 없는 한 한 발짝도 올리지 마라. 라는 말을 했기에 무광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팻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 더 무섭듯 위층으로 올라오도록 해. 현재 여기선 사모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무광은 열어서는 안 될 위층 문을 열어버리죠. 그런데 그때 내가 2층엔 올라오지 말랬지! 아니 이건 무슨 사단장님 서프라이즈 몰카인가 싶었지만 사실 옷걸이에 걸려진 군복을 보고 경기를 일으킨 무광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모님의 말을 듣고 방 안 불을 킨 무광은 거기서 너무 시원한 옷을 입은 사모님을 발견하는데 사모님, 다른 일은 없으신지요? 다른 일 없으시면 이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날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엄청 늙은 것 같잖아. 앞으로 사단장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선 날 사모라고 불러도 좋아. 그치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선 날 누나라고 부르도록 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적 고민이 폭발해버리는 무광이. 하지만 찐따인 저도 대충 눈치를 챌 정도였기에 무광은 곧 사모님 괜찮으시죠? 자신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스탠스를 취해봅니다. 자네의 가장 큰 이상은 뭐지?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죽을 때까지 자네의 가장 큰 이상은 뭐지? 승진해서 아내와 아이를 도시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좋아하나? 일단 결혼한 이상 그녀는 제 사람이고 평생 위해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하여 사모님, 저기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려가 봐.
결국 위기에서 벗어난 무광인데 팻말이 식탁 위에 없으면 2층으로 올라오라는 걸 잊지 마. 그 다음 날부터 사모 시스터의 국지 도발은 더욱더 강력해져갔죠. 씻었어? 식단요? 자네 몸에서 온통 땀 냄새야. 씻고 다시 올라와. 저 목욕 다 했습니다, 누님. 들어와. 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쪽으로 와. 더. 불 좀 켤게요. 하지 마. 불 좀 켜주세요, 누님. 결국 어둠이 무서운 꼬마 무광이는 불을 안 켜시면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말해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저는 좀 두려워요. 사단장 둥지도 두렵고. 사모님에게 사단장님도 무섭다며 징징대었고 그럼 난 두렵지 않단 얘기네. 이에 숟가락으로 떠먹여줘도 뱉어내는 징징이를 보며 분노에 차오른 사모님 혹은 누나. 어쨌든 생각보다 자신이 어른스럽게 거절했다는 거에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금쪽이는 아니 그런 걸로 이 혁명전사를 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사모님께서 전화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자네가 애당초 주성님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교시의 의미도 모르는 병사라는 거야. 지도원에게 듣게 되는데요. 내일 당장 잔을 자르고 똑똑하고 눈치 빠른 다른 신병으로 교체해달라는데 자네같이 눈치 빠르고 똑똑한 친구가 왜 곰이 됐냐고? 왜? 결국 지도원에게 혁명은 사람들에게 밥이나 대접하는 게 아닐. 혁명은 그림을 그리거나 고상한 술을 놓는 게 아니야. 혁명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야. 기적의 혁명 이론을 들은 무광. 이 제국주의자 놈들은 우릴 언제 공격할 줄 모르네. 사단장 동지께서 댁이 없으시다고 사모님을 제대로 보시지 않으면 사단장 동지께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고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땐 중대장 대대장 물론 그 가족도 모두 청산될 것이야. 그는 문득 지도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왜 이리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슬며시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그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생산대장을 맡고 있나? 사실 5년 전만 해도 무광은 아픈 어머니 때문에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애인은 있나? 일하는 곳 회계 간부의 눈에 띄어 사이로 찜당한 무광은 그 어머니가 간종하라 군에 못 갔다고. 자네 어머니는 입원시켜드리고 하는 사이 어느새 이등병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군에 가야지. 또 당에 입대해서 공도 세우고. 그렇게 회계 간부의 딜로 그는 출세를 한다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전번에 어머니. 이제 곧 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님을 위해 효도하고 싶으면은 얼른 며느리 데리고 와라. 간부로 발탁될 가능성은 있나? 회계 간부에게 역딜을 넣는 무광이. 아버님이라 분위기 주십시오. 반드시 올해 안에 공을 세우고 입당하여 3년 안에 간부가 되겠습니다. 혈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어머님을 마음 편히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지만 당신의 승진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긴 무광은 밭일할 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밧줄로 애를 나무 그늘에 묶어두고 메뚜기 몇 마리 잡아주면서 놀게 했는데 아이가 메뚜기를 삼키는 바람에 하마터면 기도가 막혀 죽을 뻔했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진급을 해보려 별 연병을 다 떨어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취사분대장 전출 간다며. 사택 들어가겠다고 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기회의 땅 사택. 결국 진짜 개처럼 일한 무광은 자네가 말인가 개가? 왜 바닥을 기어다녀? 들어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죠. 지도원에게 간택되어 이 자리까지 온 거였는데 한 여자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물러날 수 없었던 무광. 결국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잘못한 건 알아? 문 밖에 나가자마자 차에 치여 죽을 것이고 총탄이 제 머리를 찾아 뚫고 말 것입니다. 인민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겠다는 거지? 그럼 옷을 다 벗고 연병장을 3바퀴 돌 수 있겠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지. 인민을 위해 벗어! 탈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지. 어서 벗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아주 잘했어.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적당할 위기에서 경비중대 지도원입니다. 갑자기 장학금을 받은 무광이 새로운 신병을 뽑아야 할지. 지도원이 비판한 뒤로 치사병의 업무 태도가 매우 섬세하고 철저해져 만족스러워.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는 무광이로서도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어이 신무광이. 야 뭐가 힘들어?
사단장도 안 계시고. 야, 둘이서 쌍으로 붙어먹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응? 선임들의 질투와 시기로 점점 이상한 소문이 쌓여가는 무광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그럼 인정. 한 번만 더 그따구로 농담하면 내가 혓바닥을 잡아 빼서 똥구멍이 박아서 수동기로 다시 빼버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선임들의 견제로 점점 심신이 지쳐가는 무광이었죠. 천년만년 사무 밑에 있을 것 같지. 사모님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해버리는 무광인데 사모님 오늘부터 2층에 올라오지 않겠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 사모님? 누님 사병들이 계속 사병들이 뭐? 사병들이 무서워. 내가 무서워. 어느새 누나에서 자기가 된 사모님. 그렇게 인민군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지각을 해도 어떻게요 누님?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내가 인민을 위해 복무할 차례지. 내가 끓인 거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된 사모님이었습니다. 결국 수련이 사단장 아내가 된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걸 들은 무광은 사단장이 못 나가게 하니까지. 몰래 한번 나갈래요? 점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했고 하나만 주고 가십시오. 몇 개 더 하겠습니까? 너는 사단장 동지가 안 계신다고 사모님의 위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냐? 사모님의 위신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단장 동지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고 사단장 동지의 위신이 떨어지면 군단장 동지의 위신이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한다면 얼른 가십시오. 옥수수 2개 먹었다간 C8 폭발하겠네. 그렇게 하지 말란 짓을 하니 이제 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그들은 끝내 사단장이 사택에 왔다는 걸 눈치 못 채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빨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사단장을 호구로 하나? 씨발 꿈.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욕망을 채워갈수록 점점 이 현실의 허무감에 취해가는 두 사람. 제가 이 잔을 마시고 나면 누님이 어떻게 사단장 동지에게 시집을 오게 됐는지 말해줘요. 그들은 이제 놀자판으로 아예 일과 시간에 술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죠. 한 번은 사단장 앞에서 100개가 넘는 항목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단숨에 암송한 적 있지. 사단장이 그 자리에서 말하더군. 난 유동무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쩌다 수련이 사단장과 결혼했는지 얘기를 듣던 무광은 사단장이 사실 부대 내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지만 그 부인과 밤에 있어서는 민족 해방 전쟁 땐 탄환이 그의 사타군을 간통했고 지금도 몸에 탄환이 2개나 남아있어.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귀가 간지러웠는지 네, 사단장 동지. 사단장은 지도원에게 연락해서 내야 조국을 향해 앞으로 무광이 개고생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손으로 그것밖에 못해! 새끼 아들, 딸들 고생하는구만. 하지만 이제 너무 터울이 없어서일까요? 문 안 열어? 먹어라. 자세는 인체에 필수적인 식물성 지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 점점 수련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무광과 인수 빨아줘요. 그런 그에게 열이 받기 시작하는 수련. 뭐라고? 더워 죽겠어요. 가슴 좀 빨아달라고요. 자슴 위병소에서 보츠한테 건넨 건 뭐지? 지금 저를 감시한 거예요? 망원경으로? 기다린 거야. 망원경으로 보면서. 결국 무광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빨리 안 하면 못해지? 사단장도 나한테 어이라고 한 적 없어. 이거 안 나? 귀한 물건이 뽀사져 버렸는데 이건 주성님의 하사품이란 말이야. 누님의 팔이 떨어뜨린 거예요. 얘네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퇴역군인 출신 작가인 옌 랭커의 장편소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원작으로 각색 제작된 한국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중국에선 금서로 지정했죠. 하지만 가지 말라면 가고 싶고 읽지 말라면 읽고 싶은 게 인간이니까 당연하게도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김복란 살인사건의 전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장철수 감독이었죠. 장철수 감독님은 사실 옛날부터 이 작품을 먼저 영화화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반대 때문에 경력을 더 쌓고 이 작품을 작업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작품은 세계관 설정상 여러 그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해 가상의 사회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누가 봐도 노스죠?
예, 이런 점들이 관객의 몰입을 가끔 흐트러 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원작을 본 사람들은 정말 원작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게 영화에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 이 작품을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시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 have a problem with Thomas Wayne. Yes, I do. 시즌에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 드라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못 보고 지나친 영화가 있다면 언제든 시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